거울 앞에 선 박선옥의 손이 떨렸다. 62세. 하지만 어젯밤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다시 느낀 밤. 목덜미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강민호의 입술이 닿았던 곳. 스카프를 두르려는데 손이 멈췄다. 어제 그가 천천히 풀어냈던 바로 그 스카프. 결혼 35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경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다방 불빛이 꺼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에서 버려졌다고 믿었던 여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얼굴. 62년을 살아온 박선옥이 아니라 어젯밤 처음 태어난 누군가의 얼굴. 바닥에 떨어진 건 스카프 한 장뿐이었지만 선옥의 내면에서 무너진 건 35년 동안 쌓아올린 전부였다. 거실에서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박철수였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일 뿐이었다. 선옥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생각했다. 이건 한 번의 잘못이 아니다. 오래된 결혼이 끝까지 외면해온 외로움의 결과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다리는 절벽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눌러주신 마음만큼 복이 채워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좋은 기운이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인생 뒤편.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선옥은 아침 식탁에 국을 내려놓았다. 62세의 손. 주름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힘은 있었다. 하지만 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박철수는 신문을 펼친 채 숟가락을 들었다. 65세. 퇴직한 지 3년. 말이 없었다. 아침 인사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국그릇을 입으로 가져가고 밥을 씹고 다시 신문을 보았다. 선옥은 마주 앉아 자신의 국을 떴다. 뜨거웠다. 혀끝이 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차피 철수는 보지 않았다. 결혼 35년이 이렇게 흘러갔다.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시선은 서로를 피했으며 손은 더 이상 닿지 않았다.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린 채였다. 마지막으로 철수가 선옥을 아는 게 언제였을까? 3년 전? 5년 전? 기억도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키스한 게 언제였을까? 그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입술이 닿는 것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철수는 배우자가 아니라 묵음의 그림자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걸 선옥은 이제 알았다. 아침을 먹고 철수는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공허했다. 선옥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생명력. 하지만 선옥의 가슴속은 한겨울 같았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다. 철수는 뉴스를 보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선옥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었다. 시간을 끌었다. 철수가 먼저 자기를 바랐다. 방에 들어가면 철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았다. 선옥은 침대 끝에 조용히 누웠다. 닿지 않게. 몸이 닿으면 어색했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늙어가야 하나. 62세. 아직 젊다고 할 순 없지만 늙었다고 하기엔 이른 나이. 하지만 선옥은 이미 늙은 것 같았다. 아니, 죽은 것 같았다.
옆에서 철수가 뒤척였다. 등을 보였다. 넓은 등. 한때는 그 등이 든든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벽 같았다. 선옥은 손을 뻗어봤다. 철수의 등에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닿지 않았다. 닿을 용기가 없었다. 거절당할까봐. 아니, 아무 반응이 없을까봐 더 무서웠다. 손을 걷었다. 가슴이 아팠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멀 수가 있나.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매일 밤 하는 일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울음. 다음 날도 똑같았다.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 점심을 차렸다. 철수는 먹고 또 소파로 갔다. 선옥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손이 물에 잠겼다. 차가웠다. 오후가 되었다. 선옥은 핸드폰을 봤다. 연락 온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은 바빴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선옥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알림이 왔다. 동창회 모임. 다음 주 토요일 고향 다방에서. 선옥은 화면을 바라봤다. 가야 하나? 가서 뭐 하나? 다들 행복한 척하는 거 보러. 하지만 집에만 있기엔 너무 답답했다. 이 침묵 속에서 더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참석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선옥은 몰랐다. 그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자신이 다시 여자가 될 거라는 걸. 자신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밤이 되었다. 철수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선옥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끄고 불도 끄고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자신의 숨소리.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로운 소리였다. 선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상상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는 걸.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걸.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부끄러웠다. 62세가 무슨.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갈망은 나이를 먹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옥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처진 몸. 하지만 아직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아직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아직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선옥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토요일 오후 선옥은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거울을 여러 번 봤다. 립스틱을 발랐다.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했다. 62세의 얼굴이지만 아직 윤곽은 살아있었다. 다방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모두 60대 초반.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젊은 기운이 남아있는 얼굴들. 민경이가 손을 흔들었다. 선옥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커피가 나왔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누구는 손주 이야기를, 누구는 여행 이야기를 했다. 다들 행복한 척했다. 선옥도 웃으며 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선옥의 심장이 멈췄다. 강민호였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민호.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63세. 백발이 섞인 머리가 오히려 품격 있어 보였다. 민호도 선옥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선옥이 맞지?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오랜만에 듣는 남자다운 목소리.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오랜만이야. 민호는 선옥 옆자리에 앉았다. 가까웠다. 팔이 스칠 듯 가까웠다. 선옥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잘 지냈어? 민호가 물었다. 응, 그럭저럭. 선옥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민호는 알아챘다. 선옥의 눈빛을, 슬픔을, 외로움을, 그 짧은 대답 속에 숨겨진 무게를. 모임은 2시간쯤 이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선옥도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말했다. 나랑 조금만 더 있을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옥은 망설였다. 가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대답이었다. 그래. 다방에 둘만 남았다. 저녁 무렵이었고 다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 빛이 둘을 비췄다. 민호가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선옥의 것도 함께. 손이 잠깐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선옥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민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 이혼했어. 3년 전에. 선옥은 놀라 민호를 봤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로 지쳐서 함께 살 이유를 못 찾겠더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어.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그러다 결국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 선옥이 너는 결혼 잘했어. 선옥의 입술이 떨렸다.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르겠어.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남이야. 침대에 같이 누워도 닿지 않아. 언제 마지막으로 손잡았는지도 기억 안 나. 민호는 선옥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비난도 동정도 아닌 깊은 이해. 외롭지? 민호의 질문에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그 한마디가 선옥의 모든 감정을 건드렸다. 민호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선옥은 받아 눈물을 닦았다. 민호의 손이 선옥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선옥은 손을 빼지 않았다. 빼고 싶지 않았다. 나도 그랬어. 함께 있어도 혼자였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손을 잡아도 느껴지지 않고 밤에 옆에 누워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그게 제일 무서웠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기분. 민호의 말이 선옥의 가슴을 찔렀다. 정확히 선옥이 느끼던 감정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외로움을. 민호의 손이 선옥의 손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손등을, 손가락을. 선옥은 숨이 가빠졌다. 이런 감각을 언제 느껴봤나? 10년 전, 15년 전. 아니, 결혼 후 한 번도 이렇게 떨려본 적 없었다. 민호는 선옥의 눈을 봤다. 선옥아, 너 보니까 자꾸 생각나. 고등학교 때 내가 너 좋아했었던 거. 선옥은 놀랐다. 나를. 응. 말 못했어. 너 남자친구 있었잖아. 그냥 멀리서만 봤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 선옥은 웃었다. 40년 전 이야기. 하지만 지금 듣는 이 고백이 가슴을 뛰게 했다. 62세의 가슴을. 지금도 그래? 선옥이 물었다. 대담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호는 선옥의 손을 더 꼭 쥐었다. 그런 것 같아. 아니, 확실해. 둘은 서로를 봤다.
다방 주인이 슬슬 정리를 시작했다. 곧 문 닫아요. 둘은 일어섰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민호가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혼자 있기 싫어.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주 토요일 여기서. 민호의 제안에 선옥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선옥을 안았다. 갑자기, 조심스럽게. 선옥은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남자의 가슴, 남자의 체온, 남자의 심장 소리. 오랜만이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선옥도 민호를 안았다. 처음으로 남편 아닌 남자를 안았다.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드디어 살아있다는 느낌. 민호의 손이 선옥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다음 주에 봐. 민호가 속삭였다. 귓가에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선옥은 창밖을 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굴이 뜨거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선옥이 말했다. 그래. 철수의 대답은 짧았다. 선옥을 보지도 않았다. 선옥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뺨이 붉어져 있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 다음 주에 봐. 선옥은 답장을 쳤다. 나도. 다음 주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옥은 알았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일주일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선옥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다음 토요일을 향해 있었다. 민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철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소파와 텔레비전 사이를 오갔고 식사 때만 식탁에 앉았다. 선옥을 보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토요일이 왔다. 선옥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블라우스는 조금 파인 것으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발랐다. 향수도 뿌렸다. 오랜만이었다. 자신을 위해 꾸미는 게. 어디가? 철수가 물었다. 선옥은 놀랐다. 철수가 먼저 물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친구 만나. 그래. 늦지 마. 선옥은 집을 나섰다. 가슴이 뛰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다방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 선옥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일어서서 선옥을 맞았다. 왔구나. 예쁘다. 민호의 칭찬에 선옥은 얼굴이 빨개졌다. 고마워. 앉았다. 가까웠다. 무릎이 스쳤다. 선옥은 피하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이 좋았다. 커피가 나왔다. 하지만 둘 다 거의 마시지 않았다. 서로만 봤다. 일주일 어땠어? 민호가 물었다. 힘들었어. 너 생각만 했어. 선옥의 대답이 솔직했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민호도 웃었다. 나도. 매일 밤 내 생각했어. 잠도 잘 안 왔어. 민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움직였다. 선옥의 손을 찾았다. 잡았다. 꼭. 선옥아. 나 여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어. 너랑 단둘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 선옥은 알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둘은 일어섰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민호가 물었다. 차 가져왔어? 아니. 나 차 있어. 타. 선옥은 민호의 차에 탔다. 조수석. 문을 닫는 순간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밀폐된 공간. 둘만의 세계. 민호가 시동을 걸었다. 어디 갈까? 조용한 곳. 내가 정해. 민호는 차를 몰았다. 고향 외곽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 밑에 작은 찻집이 있었다. 민호는 차를 세웠다. 여기 어때? 조용해서 좋을 것 같은데. 선옥은 찻집을 봤다. 낡았지만 아늑해 보였다. 좋아. 찻집에 들어갔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차가 나왔다. 따뜻한 김이 올랐다. 선호가. 민호가 먼저 말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너를 자꾸 생각해. 밤에도, 낮에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나이 60이 넘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진짜야. 선옥은 민호를 봤다. 민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도 그래. 선옥이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 이 감정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민호는 선옥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테이블 위에서. 두 손으로 꼭. 숨기지 않고. 나도 무서워. 너를 아프게 할까봐. 너의 삶을 망칠까봐. 하지만 선호가, 나는 너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 나도 외롭고 싶지 않고.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냅킨으로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뺨에 닿았다. 따뜻했다. 시간이 멈췄다. 찻집 안의 조명이 은은했다. 둘만 남은 것 같았다. 민호가 일어났다. 선옥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했다. 나랑 잠깐만 밖에 나올래? 산책하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찻집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다.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사람이 없었다. 민호는 선옥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선옥아. 민호가 멈춰서서 선옥을 봤다. 나, 너를 안아도 될까? 선옥의 입술이 떨렸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대답이었다. 응. 민호는 선옥을 품에 안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선옥의 머리가 민호의 어깨에 닿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다. 철수는 몇 년째 선옥을 안지 않았다. 손도 잡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호의 품에서 선옥은 살아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민호는 선옥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선옥은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민호의 셔츠가 젖어갔다. 당신 오래 기다렸구나. 민호의 속삭임에 선옥은 무너졌다. 그 말이 정확했다. 오래 기다렸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자신을 안아주기를. 민호는 선옥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물 젖은 얼굴을 봤다. 엄지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스카프를 만졌다. 이거 풀어도 돼. 민호가 물었다. 선옥은 눈을 감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스카프가 천천히 풀렸다. 민호의 손이 선옥의 목덜미를 만졌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선옥은 눈을 떴다. 민호를 똑바로 봤다. 피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민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선옥은 눈을 감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 이 순간을.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웠다.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확실했다. 선옥은 멈추지 않았다.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민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키스는 길었다. 달빛 아래서, 아무도 없는 산책로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민호는 선옥을 더 꼭 안았다. 선옥도 민호를 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함께 뛰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둘은 천천히 돌아왔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말이 필요 없었다. 차에 탔다. 민호는 시동을 걸지 않고 선옥을 봤다. 선옥아, 후회해. 선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민호는 웃었다. 나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 선옥도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민호가 차를 출발시켰다. 선옥을 집 근처에 내려주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연락할게. 응. 선옥은 차에서 내렸다. 걸어서 집으로 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섰을 때 철수는 거실에 있었다. 늦었네. 응. 친구랑 오래 얘기했어. 철수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선옥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목에 스카프가 없었다. 깜빡했다. 산책로에 두고 온 것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목덜미에 민호의 입술이 닿았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증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그날 밤 선옥은 행복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민호를 생각하며. 하지만 알았다. 이 행복에는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선옥과 민호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늘 조용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감정이 깊어졌다. 키스도 더 길어졌다. 포옹도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옥아, 나랑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산책 말고. 조용히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곳. 선옥은 알았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 산 밑에 작은 펜션이 있어. 조용해. 거기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어. 늘 서둘러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선옥은 망설였다. 펜션에 간다는 건, 둘만의 공간에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음 주 둘은 펜션으로 갔다. 민호가 방을 잡았다. 선옥은 차에 앉아 기다렸다. 가슴이 뛰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민호가 돌아왔다. 열쇠를 들고. 가자. 방은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다리가 떨렸다. 민호가 선옥의 허리를 잡아줬다. 문을 열었다. 깨끗한 방이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침대가 있었다. 둘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세상과 단절됐다. 민호는 선옥을 봤다. 선옥아, 우리 천천히 해.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그냥 이야기만 해도 돼.
선옥은 민호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민호야, 나 무서워. 하지만 너랑 있고 싶어. 정말로. 민호는 선옥에게 다가갔다. 안았다. 꼭.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 이야기, 결혼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민호는 선옥의 손을 잡았다. 선옥아, 나 너를 정말 좋아해. 사랑하는 것 같아.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나도. 민호는 선옥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 선옥은 민호를 안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민호의 손이 선옥의 등을 쓰다듬었다. 목덜미를, 머리카락을. 선옥아. 민호가 속삭였다. 응. 나 너랑 함께하고 싶어. 정말로. 선옥은 알았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선옥이 대답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둘만 알았다. 다방 불빛이 꺼진 후의 시간. 침대 위의 시간.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눈을 떴다. 민호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선옥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 빛나는 얼굴. 목에 자국이 있었다. 민호가 남긴 흔적. 선옥은 그 자국을 만졌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증거였다. 자신이 원해지는 존재라는. 방으로 돌아갔다. 민호가 깨어나 있었다. 어디 갔어? 화장실. 민호는 선옥을 안았다. 후회해. 아니. 둘은 웃었다. 행복한 웃음. 하지만 선옥은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경계가 무너졌다는 걸. 40년 동안 지켜온 선이 사라졌다는 걸. 한 달이 지났다. 선옥과 민호는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늘 펜션에서. 하지만 철수가 변하기 시작했다. 선옥에게 관심을 보였다. 질문을 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 만났냐고.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설거지를 도왔다. 처음이었다. 선옥은 놀랐다. 내가 할게. 선옥이 말했다. 아니야. 나도 도와줄게. 어색했다. 35년 만에 함께 설거지를 했다. 당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철수가 말했다. 선옥의 손이 멈췄다. 뭐가? 모르겠어. 예뻐진 것 같아.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표정도 밝아지고, 좋아 보여. 선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 때문이었다. 민호를 만나서 달라진 것이었다. 고마워. 겨우 대답했다. 그날 밤 철수가 선옥에게 다가왔다. 침대에서 손을 뻗었다. 선옥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선옥은 놀라 손을 움츠렸다. 반사적으로. 철수는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미안. 놀라서. 선옥이 변명했다. 그래. 철수는 등을 돌렸다. 선옥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민호가 떠올랐다. 민호의 손. 민호의 따뜻함. 다음 날 민호를 만났다. 선옥은 민호에게 안겼다. 울었다. 왜 그래? 민호가 물었다. 남편이 이상해. 나한테 잘해주려고 해. 손도 잡으려고 하고.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너는?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3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민호는 선옥을 안아줬다. 선옥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랑이든 남편이랑이든.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를 놓고 싶지 않아. 선옥은 민호를 봤다. 나도 너를 놓기 싫어. 그날 둘은 오래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안고, 키스하고, 펜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늦은 오후 선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철수였다. 어디야? 친구랑 있어. 왜? 빨리 와. 할 얘기 있어. 전화가 끊겼다. 선옥은 불안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아쉬운 표정이었다. 알았어. 조심히 가. 집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심각한 표정.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앉아봐. 철수가 말했다. 선옥은 소파에 앉았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철수가 물었다. 무슨 말? 철수는 선옥을 똑바로 봤다. 오래. 당신 요즘 이상해. 눈빛이 달라. 말투가 달라. 자주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목에 자국도 있고. 선옥은 얼어붙었다. 무의식적으로 목을 가렸다. 당신 누구 만나는 거 맞지? 철수의 질문에 선옥은 숨이 막혔다. 아니야. 거짓말이 나왔다. 자동으로. 철수는 선옥을 봤다. 믿지 않는 눈빛. 정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나, 당신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관심도 안 주고, 말도 안 하고, 이제라도 잘할게. 제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옥의 가슴이 아팠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아이들도 있잖아. 제발. 선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봤다.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렸다. 철수는 35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익숙한 사람. 민호는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핸드폰을 봤다. 민호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결국 보낸 문자는 짧았다. 미안해.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호의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괜찮아. 하지만 선옥아, 나는 여기 있어. 언제든. 선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2주가 지났다. 선옥은 민호를 만나지 못했다. 철수가 계속 집에 있었다. 선옥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보고 싶어. 하지만 못 만나겠어. 민호의 답장. 나도 보고 싶어. 힘들어. 하지만 기다릴게. 철수는 점점 더 선옥에게 집착했다. 어디 가냐고 물었다. 누구 만나냐고 물었다. 핸드폰을 보려고 했다. 선옥은 모든 문자를 지웠다. 민호와의 통화 기록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어느 날 철수가 말했다. 우리 여행 갈까, 둘이서. 오랜만에. 선옥은 놀랐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제안. 어디? 제주도. 당신 가고 싶어 했잖아. 선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여행을 가면 민호를 더 못 보는 거였다.
생각해 볼게. 그래. 빨리 답해줘. 그날 밤 선옥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 그리웠다. 나야. 선호가. 괜찮아? 힘들어. 너 보고 싶어. 민호도 한숨을 쉬었다. 나도. 언제 볼 수 있어? 모르겠어. 남편이 나 감시해. 여행도 가자고 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선옥은 울었다. 모르겠어. 너랑 있고 싶어.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선옥아. 나는 내가 결정하길 바라.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알아줘. 나는 너를 사랑해. 선옥은 더 울었다.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선옥은 결심했다. 민호를 만나기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철수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 병원 간대. 나 같이 가야 해. 그래? 일찍 와. 펜션에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방 앞에서. 선옥을 보자 달려왔다. 안았다. 꼭 보고 싶었어. 선옥도 민호를 안았다. 나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선옥을 안았다. 선옥아, 결정했어. 어떻게 할 건지. 선옥은 민호를 봤다. 민호야, 나 결정했어.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나 이혼할게. 너랑 함께 살고 싶어.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응. 35년을 남편과 살았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외로웠어. 죽은 것 같았어. 하지만 너랑 있으면 살아있어. 숨 쉬는 게 느껴져. 이게 사랑인 것 같아. 민호는 선옥을 꼭 안았다. 고마워. 후회 안 시킬게. 행복하게 해줄게. 선옥도 웃었다. 나도 노력할게. 그날 둘은 오래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그렸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해가 지고 있었다. 선옥은 일어났다. 가봐야 해. 오늘 말할 거야. 남편한테. 민호도 일어났다. 선옥을 안았다. 힘들면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밤 철수에게 말하기로. 집에 들어섰을 때 철수는 거실에 있었다. 심각한 표정.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앉아. 철수가 말했다. 선옥은 앉았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선옥과 민호가 펜션에 들어가는 사진. 오늘 찍은 사진. 선옥은 얼어붙었다. 누구야? 이 남자.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 선옥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따라갔어. 오늘.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봤어. 당신이 저 남자랑 펜션에 들어가는 걸. 철수는 울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아이들도 있잖아. 선옥은 고개를 들었다. 철수를 봤다. 당신이 나를 외롭게 했어.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나를 안 봤어. 나도 사람이야. 사랑받고 싶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이야.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야?
선옥은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혼하자.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충격받은 표정. 뭐,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35년 동안 습관으로 산 거야. 이제 그만하자.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 당신 필요해. 이제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날 밤 둘은 말이 없었다. 철수는 거실에서 잤다. 선옥은 방에서 잤다. 선옥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들켰어. 이혼하기로 했어. 민호의 답장. 괜찮아? 내가 갈까? 선옥은 답장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선옥은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62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옥은 알았다. 늦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화장품. 그게 전부였다. 철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울먹이는 얼굴. 정말 가는 거야?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우리 각자 행복해지자. 철수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선옥은 집을 나섰다.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다. 선옥을 보자 달려와 안았다. 괜찮아? 선옥은 웃었다. 응. 이제 괜찮아. 차에 탔다. 뒤를 돌아봤다. 35년을 산 집. 이제 안녕. 앞을 봤다. 민호가 옆에 있었다. 손을 잡아줬다. 어디로 갈까? 민호가 물었다. 선옥은 웃었다. 어디든 좋아. 너랑 함께라면. 차가 출발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결혼 35년.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박선옥의 이야기였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했던 몸부림.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던 용기. 자신을 위해 선택했던 순간. 잘못이 아니었다. 오래된 결혼이 끝까지 외면해온 외로움의 결과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둘 모두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이제 선옥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사랑하며. 바닥에 떨어진 건 스카프 한 장뿐이었지만 선옥의 내면에서 무너진 건 35년 동안 쌓아온 전부였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선옥은 새로 짓기로 했다. 자신만의 집을, 자신만의 삶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인생 뒤편도 가볍게 전해주세요.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